반갑습니다. 상가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 어저께를 지나서 우리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답게 가족들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물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쉬운 물건이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초보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27741. 물건지의 주소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근린상가고요. 대지권은 11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36평입니다. 36평짜리가 어떤 게 들어오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토지 건물 가치 매각이 진행이 되고 최초의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시작 날짜는 작년 11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떨어져서 현재 2차 매각기일 3월 6일 날 찍혔고요. 가격은 최저가 2억 9,4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생일을 봐야죠. 2009년 4월 달에 건물이 태어났고 총 6층짜리 건물에 2층에 위치한 사무실입니다. 현재 이용 상태도 보시면 사무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36평짜리 상가에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고 공부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분이 나가시면 일반 음식점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가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계신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도 안 하셨고 뭐 배당 요구 확정일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보증금 3천만 원과 월세 170만 원이 신고되어 있어요. 현황 조사할 때는 직원분을 만나셨네요. 50대의 남성분이 직원이라고 하시고요. 마지막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보시면 최초 근저당 16년 4월 달에 하나 있고요. 낙찰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 건물은 어지간하면 권리 분석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경매할 때 아파트나 주거 물건들은 권리 분석에 하자가 좀 많고 파고들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데 상업용 건물 중에서도 상가는 권리 분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한 1% 내외?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진을 보면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근생 건물 중에 2층이고 전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임차인들이 나름 괜찮습니다. 1층에 롯데리아 있죠. 2층에 보험회사 보이는 것 같고 요거는 마사지 샵인 것 같고요. 자, 맨 위층에는 골프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도 있고요. 산후조리원도 보이는 것 같아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에 임차인도 나름 괜찮다. 사진 한 장으로 바로 확인됐습니다. 도로 맞은편에는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네요. 자, 이거는 건물 뒤편에서 찍은 것 같아요. 인력 사무실 있고요. 식당들 조금 보이고 교회도 있네요. 건물 뒤편이다 보니까 간판들이 좀 빠져 있는 게 보이고 아마도 공실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사진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1층에만 임차인들이 꽉 들어와 있는 것 같고 2층부터는 좀 이빨 빠진 것 마냥 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전면에 간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뒤편까지 통으로 쓰고 있을 수 있다. 그쵸? 좀 더 확실하게 조사하려면 현장을 가셔서 확인하셔야 된다. 자, 물건지 앞으로 횡단보도도 있네요. 이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근생 건물이 횡단보도를 가지고 있고 버스 정류장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토성 프라자 건물 입구 쪽이고요. 여기가 경매 물건지 같은데요. 안에 불 켜져 있고 사무실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호 호별 배치도 보면은 오른쪽이 좀 전에 봤던 건물 뒤편 이쪽 라인인 것 같고요. 이게 대로변 쪽 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큰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경매 호실. 뒤쪽에 붙어 있었다면 가시성도 안 좋았겠지만 앞에 있는 호실이다 보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뒤에 호실보다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손품만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주변에는 일반 상업지로 보이고요. 호텔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이제 중요한 지도 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수인분당선 2번 출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아까 봤던 거. 광역버스가 쓰진 않네요. 여기 사거리에 급행버스가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역 바로 앞에 있다.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두 개네요. 역에서 내렸을 때 로드뷰 볼까요? 이렇게 여기 2층 여기거든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종합보험 바로 옆자리, 간판 없는 자리. 여기 같아요.
자, 횡단보도는 조금 돌아와야 됩니다. 저기 사거리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고, 또는 오른쪽 사거리까지 가서 이쪽으로 오겠네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요렇게 해서 경매 물건지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가시성 너무 좋죠? 간판 자리 확보되어 있죠? 소래포구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건물. 어쩌면 사무실로 쓰기에는 조금은 아까운 자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요 동네 뭐가 있나 봤더니 투썸, 롯데리아, 인천수 한방병원, 농협, 뭐 현대자동차, 요양원, 호텔, 식당들 많이 보이고요. 전형적인 일반 상업지로 보여집니다. 지적 편집도 클릭해보면 요 주변으로 요렇게 상업지역이네요. 자, 이렇게 넓게 상업지역이 분포되어 있을 때는 동선이 가장 중요한데 주변의 배우 세대는 소래포구역 아래쪽에 좀 있고요. 이쪽은 아니다 치우면 우리 주변으로는 요렇게 그쵸? 여기서 오기가 좀 편하고 요 뒤쪽 라인 여기까지도 이렇게 오기가 좀 편하겠죠? 여기 주거단지에서는 요렇게 올 거고 여기 뒤에 푸르지 아파트는 요렇게 올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모이긴 할 건데 상가들이 여기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 전체 다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다 흩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소래포구 역 쪽으로 동선이 몰리는 이쪽 라인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쪽 도로랑 이쪽 도로 딱 요 정도 여기가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손품 팔고 이제 현장 가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선 확인했고요. 가시성 확인했으니 임대가 알아봐야 되겠죠.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을 잘 못하더라도 여기 주변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만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롯데리아가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겠구나. 투썸 플레이스가 있으니까 커피 마시는 사람들, 지나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쵸? 횡단보도를 지나서 딱 여기서부터는 다 숙박업소들이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낫겠구나 라는 거를 초보자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들어왔고요. 이제 물건의 평균 임대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롯데리아 건물인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층만 나와 있네요. 자, 1층만 나와 있고 4층이 하나 있어요. 4층. 평수는 36평. 경매 물건이랑 평수가 똑같네요. 그러면 요거 참고가 되니까 평당 임대료로 기록해 놓고 130만 원 나누기 36평. 그러면 36,000원입니다. 또 찾아볼게요. 경매 물건지 건물은 요게 끝이고요. 평수가 같으니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썼었네요. 에어컨 있고 탕비실 있는 거 보니까 사무실로 쓰다가 나간 것 같아요. 자, 또 바로 옆에 건물, 농협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지상층 물건을 보면 없어요. 이게 다 1층만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투썸 플레이스 건물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물건이 있다. 자, 4층 물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500만 원 나누기 88평. 그러면 56,000원입니다. 자, 또 4층에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요것도 같이 계산해 보죠. 200만 원 나누기 55평은 36,000원. 이 건물에는 2층에도 하나 있네요. 2층 33평 200만 원 나누기 33평은 6만 원. 오유 비싸다. 남서향 보자. 남서향이니까 대로변이네요. 대로변 쪽에 6만 원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자, 일단 요 매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1층에 작은 평수들만 임대 매물이 나와 있고 지상층의 큰 상가들은 매물이 많이 없다. 있어도 3개, 4개 정도 있고 지상층의 평균 임대료는 약 3, 4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제일 저렴한 게 36,000원, 제일 비싼 게 6만 원인데 요거는 대로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 2층의 평당 임대료가 6만 원이고요. 36,000원짜리 4층 상가는 남동향 후면 상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만으로 네이버 부동산만으로 어느 정도 물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경매 물건이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경매 물건은 전용 36평이죠. 평당 임대료 얼마를 책정할까요? 대로변이었고요.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고요. 횡단보도 양옆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롯데리아가 있는 동선도 괜찮은 건물에 위치한 2층이라는 것. 2층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편하게 간판 정도는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36,000원이면 적정할까요? 이게 가장 저렴했던 건데 4층이고 가장 비싼 거는 대로변 6만 원이지만 저희는 보수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중간짜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6,000원, 55,000원이라고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죠. 55,000원 곱하기 36평은 198만 원 되겠습니다. 그쵸? 어느 정도 논리적인 값인가요? 동의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경매 물건에 현재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월세가 얼마였죠?
170만 원. 제가 계산한 월세는 198만 원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임차인은 170만 원이다. 그러면 요 17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자, 170만 원이 현재 임차인의 월세가 맞구나. 17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2차 2억 9,400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계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요. 월세 곱하기 12달이요. 여기에서 보증금을 뺀 매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죠? 자, 2억 9,4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빼면 되는데 여기서 관과한 부분이 있죠? 취득세랑 경비 이것저것 더 들어가고 또 최저가로 낙찰 받는다고 하면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3억 정도로 계산하면은 러프하게 수익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누기 3억. 자, 수익률은 약 7% 가까이 나옵니다. 7% 가까이. 자,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수익률의 2층 상가는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순식간에 없어지는 수익률의 상가거든요. 지금은 약간 금리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손품을 확실하게 풀고 계산도 확실하게 해놓고 임장은 가서 확인 작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